쏠쏠TV. 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용산에서 물건 잘 사려면이라는 또 흥미있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꼭 용산이 아니고 다른 뭐 영등포나 마포나 강남 이렇게 이제 앞으로 투자 유명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제 사러 가는데 지역을 아무리 잘 선정하셔도요, 그 물건을 잘 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기는 투자하면 다 좋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특히 또 투기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런 곳에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 물건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전과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사는 법이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작전과 전략을 써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인 매수 방법, 여러분들부터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거예요. 뭐 네이버 광고나 뭐 직방 광고 같은 데 뒤지면 뭐 매물도 뜨고 그러니까. 또 인터넷을 뒤지면 그 광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블로그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 막 올려놓잖아요. 그런 걸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유튜브 요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동영상에 나온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그분들이 또 막 물건 추천하잖아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 야, 어디에 그 지역이 좋은데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 물건을 사면 좋대. 한번 사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대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죠. 자, 이런 일반적인 매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고요. 또 설사 좋은 물건을 만나도 제값에 사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필요 이상의 그 바가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을 사도 비싸게 사면 내가 그 가격만큼 올라갈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익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좋은 지역에 가서 잘 물건을 산 것 같은데 그렇게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물건을 잘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던 거죠. 이렇게 그 용산처럼 누구나 다 투자하면 좋다는 것을 아는 곳에는 투기 세력들이 막 몰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들이 몰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물건을 막 이렇게 삽니다. 뭐 사재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곳일수록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방법을 써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개업소를 내 편으로 만드셔야 돼요. 허위 가장 매물이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매매업자도 많고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치고받고업자, 자기네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물건 손님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물건을 사고 저쪽 부동산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또는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가 치고받고업자라고 그러거든요. 또 작전 세력, 가격을 확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물건을 싹 팔고는 나가버리는, 특히 재개발 그런 예정 구역이 많은데 그런 작전 세력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들, 되게 유튜브 같은 그런 동영상에 이제 많이 올라와서 광고하시는 분들, 또 그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신축 빌라를 유독 많이 권하죠. 신축 빌라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개중에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신축 빌라만 유독 많이 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신축 빌라를 팔면 그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요. 그 일반적인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그 매물을 이제 연결해 주면은 중개 수수료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뭐 5억짜리 물건 팔아봐야 뭐 0.4%뭐 이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깎으려고 하는 분들도 막 있잖아요. 그런데 신축 빌라는 건축주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가 상당히 그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팔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팔기 때문에 신축 빌라만 유독 권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 용산처럼 이렇게 투기 세력이 몰리는 곳에서 땅값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 패턴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매도인이 이제 물건을 내놓으면 중개업소를 통해서 내놓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적인 매수인한테 바로 연결돼서 가면 매도인이 내놓은 값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바가지를 안 쓰는데, 매수인들이 물건 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생각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집주인이 한 군데 중개업소에만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내놓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빨리 팔지 않으면 다른 중개업소한테 뺏긴단 말이에요, 손님을. 요런 그 상태에서
항상 거기 잠복해 있는 매매업자 또는 신축 분양업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게 업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동네에 상주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물건을 굉장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인 매수인들은 막 그 며칠 고민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민이 없어요. 거의 뭐 몇 분 안 걸려요.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잡아 먼저 챕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다시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는 신축을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그러면 가격이 뛴다고요. 그러면 그때서야 집주인이 뭐야 내가 지금까지 이 가격으로 팔려고 했더니 이게 아니었어? 우리 동네 집값 단값이 많이 올랐네. 이러면서 다시 매도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고 나서 물건을 사셔야 돼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개업소를 이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중개업소에게 후한 복비를 주겠다고 말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소가 주인이 사장님 또는 손님 일요일간 물건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빨리 가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또 결정을 느리면 또 뺏기니까.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좀 신뢰가 가는 전문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매수를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정통한 신뢰 가는 전문가가 그럼 누구냐? 말만 잘하고 얼굴만 잘생긴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유튜브? 저는 유튜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구독자 수 많고 뭐 조회수 많은 거 그거 큰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서를 3권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남의 거 베끼지 않고 제대로 잘 쓴 거. 또 출판사가 또 좀 이름 있고 그 명망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면 더 좋겠죠. 그죠? 이름 없는 뭐 자비 출판도 많으니까. 그리고 카페를 운영을 하고 또는 강의를 한 10년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디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자기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쌓으신 분들. 주변의 평판도 좀 들어봐야 돼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막 이 사람은 뭐 사기꾼이다. 이 사람은 좀 날강도다. 뭐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데 실력 있는 척한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시면 좋은 물건을 제값에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냥 동네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오히려 가격만 올리고 물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매수자들이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요즘 여기 이 동네가 좀 뜨는가 보다. 앞으로 좀 뜨나? 그럼 내가 이 가격으로 팔으려고 그러다가 아니지. 좀 더 한번 더 올려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가지고요. 기다렸다가 오르는 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 싸냐. 우리가 싸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그러면 이미 막 올라 있어요. 또 가격이 한참 올랐을 때 또 팔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치면 안 팔려요. 그럼 또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못 팔고 또 갖고 있다가 또 손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순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물건을 제때 제값에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싸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개업소나 전문가로부터 연락 오면 주저 말고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심 지역이 있으면은 연구하면서 매물을 대기해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가가지고 아이고 나 여기 좀 관심이 있네. 여기 가서 물건 좀 사야지. 가가지고 물건은 많이 봤어. 근데 그럼 뭐예요? 이 지역이 어때서 좋은지, 이 물건이 왜 좋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 그리고 재개발 예정 지역이 앞으로 상당히 투자 유망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지지 분당 금액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 평수당 얼마. 예. 어떤 데는 뭐 땅 지분당 한 평당 1억이 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축 빌라라도 사지 마시고요. 역세권은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하잖아요. 네, 그런 것 또는 대규모 개발이 있는 뭐 용산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주 수요 같은 이런 후광 효과를 얻는 곳. 그런 곳을 잘 찾아서 개발지의 근처 인근에 그런 후광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오래된 거 그런 걸 사가지고 나중에는 거기를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부가치 높이거나 또는 헐고 신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투자를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럴 때
비싸고 좋은 땅은 제가 말씀드렸죠. 없다고요. 예. 있어도 또 비싸고 그렇다고 깎으려고 그러면 안 깎아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막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싸고 못생긴 땅을 찾으라 그랬죠. 그런데 싸고 못생긴 땅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하자를 치유하는 순간에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땅이야말로 내가 사는 순간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성형 미인을 찾지 말고 성형이 가능한 원석을 발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잘 사시면 사는 순간도 돈을 벌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면 그 호황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해서 또 돈을 벌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리모델링 하거나 또는 신축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또 돈을 벌고요. 또 재개발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예정만 돼 있었는데 재개발이 확정돼서 또 돈을 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단계부터 이미 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그 컨셉으로 제가 꼭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지역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판단해서 이제 생각을 굳혔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한번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발굴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작전과 전략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